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정시도 이과의 문과 침공 방지책 실효성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수능 이후에 가장 높은 비율의 문과 침공을 기록했습니다. 2024 정시에서 이과생이 인문사회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문과 침공 비율이 통합수능 이후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학사가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2024 정시에서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했던 학생 가운데 과템에 응시한 자연계열 수험생 비율이 28.6%로 지난해죠. 2023 정시의 27%와 비교하면 1.6%포인트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과 침공은 통합수능 첫 해인 2022 정시에서 25.9%를 기록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4 수능은 수학뿐만 아니라 과탐까지 유리하게 작용해서 자연계의 교차 지원이 지난해보다 더 수월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5 대입의 특징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계 모집 단위에 걸려 있었던 수학, 과탐 필수 과목 지정을 폐지한 대학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앞서서 교육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을 이유로 대학들에게 탐구 통합 변표, 수능 선택 과목 지정, 필수 지정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입과 침공 이거 해결해달라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2025 대입에서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한 대학은 건국대학교부터 한양대 에리카까지 17개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합격 가능성은 어떨까요? 2025 전형 계획상 상위 15개 대학 중에 11개 학교가 수학과 과탐에 필수 지정 과목을 두지 않고 있지만 경희대, 동대, 숙대, 연대, 이대, 인하대, 중대 등 대부분 대학이 수학과 과탐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합격 가능성은 글쎄요, 좀 낮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경희대, 동대, 시립대, 연대, 중대 등 5개 학교인데요. 경희대는 사탐의 과목당 4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대는 인문, 사범의 사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학교마다 방법은 좀 다르지만 사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또 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이제 가장 그걸 규정하는 게 교육 과정이잖아요. 이게 2015에 확정된 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중3부터가 2022년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2015년 교육과정 개정 때부터 문과 이과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수능도 이제 그런 개념을 폐기한 상태로 애들이 선택만 남아 있는 거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이제 문이과 자체 구분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막연한 문이과보다는 예를 들면 자기가 전공하려고 하는 또는 흥미 있는 과목을 마음껏 골라서 들어라. 문구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 제가 보기에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닌가. 없어진 걸 왜 자꾸 찾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해방되고 났는데 너는 양반 집안이니 그런 거 따지는 거 비슷한 거야. 그 이거는 좀 웃기다. 아이들한테 혼란을 준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예를 들면 나는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철학을 하려니 생물학도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거잖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는 철학을 공부할 때 뭐 특별히 뭐 확통을 해야 된다, 미적을 해야 된다, 기하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데 뭐 고대의 철학자들은 대부분 기하, 유클리드 기하죠. 그런 걸 했으니까 나도 그걸 공부해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바람직하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철학을 전공한다고 자기가 문과 딱지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근대 철학자들은 다 수학자죠. 뭐 천문학자도 있고.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여전히 우리나라는 아직 주자가 살아있는 게 아닐까? 주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그 기억이 나는데 그거랑 비슷해요. 아이들을 자꾸 가두려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많이 몰린 이유가 어디 있더라? 있구나. 지난해보다 자연계에서 교차 지원이 수월해졌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인데 네. 반대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올해 시험 봤는데 과학이 너무 쉽게 나와서 표준 점수가 안 나오고 네. 100분이 동점이 많아지면 사탐하는 학생이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굳이 과탐 사탐을 떠나서 어떤 과목이 유리했다 이런 문제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세히 언급은 안 됐지만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도 꽤 많고요. 그 이야기 해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탐구에서는 사탐을 선택한 학생도 늘어나고 있어. 저희 한번 다룬 적도 네, 있었죠.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학생들의 개인적 취향이 드러나는 거고 교육부가 할 일은 그거의 방향을 제시를 했어요. 교육부가 할 일은 이제 보니까 없다, 구분 없다라고 방향을 제시했고 시험 제도나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이 돼. 근데 뽑는 건 대학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들이 사탐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그런 건 대학 자율이잖아요. 그럼 이제 대학이 하는 거야. 이제 그런 데 대한 분석이 이제 유불리를 따지는 거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럼 나는 미적분을 선택하고 생원 지원을 수능을 봤어. 근데 이제 그때까지 정시를 주로 한 친구들은 전공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올해부터 신설되는 그 무학과 이런 거. 그러면 거기는 무학과는 문과야, 이과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과거식 잣대를 빨리 좀 지워야지 오히려 혼란이지 않을까. 아이들마다 공부하다 보면 확통을 더 좋아하는 친구,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반대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라고 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3년 지나면 이제 네. 선택도 없는데 뭐. 그래서 좀 이런 기사보다는 실제로 무학과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오히려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생각 그런 게 좀 다뤄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거나 이제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우리 그 2025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고3들 입장에선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한 문제라도 더 맞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1점이라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된다. 왜? 실제 대입에는 점수가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국어에서 자꾸 5개 틀리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1개를 더 맞출까를 고민해야지. 나는 뭐 이과니까 문과 침공을 준비해야지. 이런 걸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제 성적표가 발표가 되고 나면 이렇게 쭉 내가 갈 만한 대학의 라인업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뭐 후보가 10개든 20개든. 그럼 그 중에서 나는 무슨 대학이 무슨 과 거기 이제 학과까지 들어가 조합이 그럼 한 30개로 늘어나잖아.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들어가서 공부할 만한 게 뭔지를 선택해서 그냥 진학하면 된다. 그리고 솔직히 뭐 어른들도 갑자기 방송국 아나운서 하다가 한의사 시험 보는 사람도 있고 있죠. 그다음에 멀쩡히 전자공학과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다니다 나와서 라면집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른도 그런데 애들이 문이과 이게 얼마나 웃기냐 하면 1학년 때는 똑같은 거 배워요. 2학년 때 비로소 그것도 달라지는 과목이 수학 한 과목, 그 다음에 사회하냐 과학하냐 4과목으로 하는 거야. 1년간 4과목을 몇 개를 배웠다고 이 친구는 이과고 이 친구는 문과고 그렇게 자꾸 구분하려는 게 좀 어른들의 왜곡된 시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입장에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문제를 더 맞는 게 정시에선 되게 중요한 문제다. 그다음에 이제 수시로 가도 문이과 구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솔직히 다 똑같은 걸 배워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애들이 보통 1학년 때 국, 영, 수, 사, 과 이게 메인 과목이잖아요. 이게 다 이름이 뭐로 붙어 있냐면 공통수학, 공통과학 이렇게 붙어 있어. 똑같은 거 배워요. 은미체 똑같잖아요. 2학년 되면 문학, 독서 똑같은 거 배워요. 영어 원투 똑같은 거 배워요. 수학도 수원, 수투까지는 똑같아.
그러면 이제 이과 갈 친구, 문과 갈 친구가 갈리는 건 기하를 하냐, 확통을 하냐, 또는 확통은 다 하고 기하를 한 개 더 하냐, 이 차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탐, 과탐 갈리는데 거기서 사회 두세 과목 할래, 과학 두세 과목 할래, 아니면 이것도 같이 들어도 돼요. 그 예를 들면 내가 AI를 하고 싶어. 그럼 AI하고 가장 연관된 탐구 과목이 뭘까요? 인공지능이잖아. 있죠. 네. 인공지능이면 인공신경망이에요. 생물부터 해야 돼. 사실 AI를 하고 싶으면 같은 구조니까. 그러면 걔가 생물원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관계 내지는 인간 사회를 좀 알고 싶어. 그래서 뭐 사회 문화를 하든 뭐 생활과 윤리를 하든 뭐 그러면 얘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따라 이걸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구분되는 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3학년 가면 대부분 내신보다는 수능 위주로 공부하니까 별 큰 차이는 없어. 이제 그거 정도로 이제 그나마도 여기서는 자기가 전공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한 학생들이 그러면 내가 이런 조합을 했으니 내가 요과를 내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기는데, 또 이제 세계적 추세 또는 이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미리 예고되지도 않았지만 올해 느닷없이 무학과를 28로 뽑으라고. 그리고 성균관대는 작년부터 우린 전공 적합성 안 보겠다. 왜냐면 성대가 가장 대표적으로 계열로 뽑는 학교거든요. 공학 계열 왕창, 자연과학 계열 왕창, 인문과학 계열 왕창, 사회과학 계열 왕창 뽑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럼 너 전공 저는요 철학과를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린 같이 뽑아. 그러니까 성대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전공 적합성은 안 보고 학업 역량을 집중해서 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아이들한테 그런 선입견으로 몇 마디를 던지면 그게 굉장히 그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거는 그렇게 수시마저도 이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공 적합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도하게 우리나라가 이제 학종 도입되면서 잡월드 이런 거 막 생기고 막 초등학교 1학년에 가서는 의사 놀이 해보고 그 놀이까지는 좋은데 고등학생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 과가 뭘 할지도 모르는데 어디 인터넷 뒤져보면은 뭐 그 과에 가려면 이 책을 읽어야 돼. 뭐 이런 게 너무나 이제 과잉이었죠. 이제 다시 좀 진정하고 대학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공 적합이 아니에요. 내가 미술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난 정말 미술만 하면 미칠 것 같은데 그림을 못 그려. 그럼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건 기본적으로 공부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학업 역량입니다. 내가 그 대학을 가서 공부할 만한 역량과 능력이 되느냐를 뭔가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동안 한국은 점수로만 표현하니까 너무나 단편적 표현이 된다가 지적됐던 거야. 근데 그러면 얘가 학업 역량이 있냐 없냐를 뭘로 확인할래? 그럼 책을 읽는 능력으로도 확인해 볼까? 이게 독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의대 가려고 의사 관련한 책을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대 가고 싶은데 닥터 노먼 베순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역사 의식도 없고 그 당시 왜 도대체 의사가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의사가 봉사활동했다. 이것만 안다고 이 사람이 지적 능력이 있는 건 아니야. 역사적 배경도 있어야 되고 왜 그랬는지 생각하고 그걸 보고 무엇은 옳고 무엇은 비판할 점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하는 능력. 그런 걸 간접적으로 보겠다는 거지. 맨날 목록으로 의사 많이 읽었다. 저절로 생긴다? 그렇게 보이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수시든 정시든 대학을 간다는 전제는 학업 역량, 학업 능력을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한 거다. 전공에 대한 거 너무 그렇게 과거처럼 거기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 확실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른들이 얘기했듯이 문이과의 구분이나 이런 틀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 와중에도 지금 올해 고3들은 문과가 많을까요? 이과가 많을까요? 이과?
이과가 많습니다. 우리 PD님이 대학 갈 때만 해도 문과가 문과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많았거든요. 자연스러운 거잖아. 선진국이 되면 문과니 이과니 구분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걸로 들어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기 이 언급된 것보다 더 중요한 실제로 정시 결과가 어떻게 됐나는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으니 우리가 작년 정시를 좀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에 따로 별도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혜웅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